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최고 지도자 한자리에 모이면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 영향,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남원 성루에 함께 있는 이 모습, 이 장면만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봐라라는 메시지도 컸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한 게 우리는 스트롱맨이다 하잖아요. 스트롱맨의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김정은 이런데 네. 트럼프만 빼고 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야, 트럼프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관세 정책하고 우리 맨날 압박하고 봐.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 잘 봐도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지금 이거 선전포고한 거라고 봐야죠. 네. 사실 이렇게 세 명이 모이기까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쩌면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와 전쟁, 뭐 윈윈 협력하거나 아니면 제로섬 게임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연설을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지만 또 미국이라는 어떤 주어는 빠져 있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의 어떤 스탠스냐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 간의 어떤 긴장 구도를 막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좀 어떻게 보면 유화책을 썼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에요. 자, 소회하자, 상대를 존중해라라고 이제 시진핑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니까 우리 존중해주고 협력 대상으로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진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을 직접적으로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왔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 명의 모습은 꽤 친밀해 보였는데요.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한 대화가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预测呢，本世纪呢可能 150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 통역 과정에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로 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도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 주석의 나이는 1953년생, 푸틴 대통령은 1952년생, 모두 70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하는 게 좀 있을까요? 150세, 사실은 이제 얘기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나이가 125세라는 이제 통설이 있고요. 요새 이제 그 유전학이 많이 발달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면서 150세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분들의 속마음을 그냥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영원히 집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스트롱맨들은 스트롱맨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불멸도 가능. 이렇게까지 말을 한 모습에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미소를 띄었다까지도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봤더니 또 재밌는 게 어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행원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DNA를 지우겠다는 식으로 의자를 닦기도 하고 마신 컵 뭐 이런 데를 닦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DNA를 남기지 않게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세간의 관심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회자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정적인 근거로 그것이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북한의 어떤 의전, 북한만의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열병식의 모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thought it was a beautiful ceremony. I thought it was very, very impressive. And they were hoping I was watching, and I was watching.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 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뭐 뷰티풀이라는 뭐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미국을 언급을 안 해서 놀랐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이게 전승절이잖아요. 전승절은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적국이었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전승절에서 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사실은 당신들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부터 성장을 해온 것도 다 우리 덕인데 최소한 이 날에는 미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불쾌한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회담 때 보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면서 굉장히 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한테는 지금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알래스카 회동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진전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는 푸틴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런 열병식에 가서 또 들러리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전개가 예상이 됐는데 네.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실제로 이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인도에게 이제 50% 관세를 부과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러시아와 교역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의원이 법안을 낸 것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뭐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한 500%까지 매기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시 또 관세 전쟁 그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세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 해왔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축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확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법원이 벌써 이미 관세, 상호 관세죠. 그러니까 네. 품목별 관세 말고 상호 관세를 지금 현재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네. 항소 법원까지. 네, 그러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는 전부 다 중국의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를 그러면 다른 데로 해서 채굴해서 바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는 히토류는 그냥 채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역량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한테요. 중국한테. 이 구조가 지금 계속 두 개가 가면 지금 벌써 심지어 그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관세부, 상호관세부과가 불법이라고 하니 그럼 한국이나 EU나 일본이 약속했던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미국에서 당장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미국에서 걱정을 미국에서 하는 걱정을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당장 그것을 법원에 어필을 할 때 자료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그대로 진행이 이어지긴 됩니다. 할까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어차피 진행은 이제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중간에
국가 간 협약이 맺어지고 어차피 이제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원과 상원 전부 다를.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계속 갈 거고 그 와중에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유리한 지형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 양쪽 다 너무 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안미 경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 생태계,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하고 그 와중에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뭐 대통령이 워낙 좀 심하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장도 가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라는 틀을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화해를 좀 만들어내는 이 정도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제한적 다른 공간이 아이디어를 아닐까. 통해서 다른 협력을 또 모색해야 된다. 다른 협력을 모색해 봐야 되는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관세 후속 조금 유연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트럼프 표정을 봤는데 매우 상기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동맹국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관세에 대한 정책은요 동맹국을 때리기를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라든지 이 앞으로의 이런 그 연합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떻게 보면 동맹국 안에 강화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래서 좀 속된 말이지만 아마 이번 일로 통해서 이제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동맹국들에 대한 좀 유연한 어떤 관세 정책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기대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사실 북중러 한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어쩌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어떤 묵인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2시간 반이나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지난해 6월에 체결된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 두 나라 여러 방면에서의 협조는 현저히 강화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시간 내서 또 이런 자리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 이렇게 말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형제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 둘의 관계는 갈까요? 어쨌거나 이제 혈맹이 된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파병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사실은 전환기에 서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 네. 그럼 이제 혈맹 관계는 남겠지만 지금 북한이 중요한 거는 경제적 경제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중국 승전일에 참관을 하도록 이제 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러 경중입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과 교역이 이미 90%, 95% 가까이 되기 네.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얻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와는 어떤 동맹의, 아까 말씀한 혈맹의 이런 그렇습니다. 관계를 굳건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면은 중국하고. 중국으로부터 좀 네. 얻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선물 챙기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열병식이 10년 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하고의 어떤 중국의 스탠스가 다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다급해요. 어떻게 보면은
동맹 체제를 견고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전보다는 더 좀 오픈 마인드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런 말을 드리좀 어제 그 그림이 딱 나왔잖아요. 그 천안문 막루에서 딱 있는 그림이 네.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출연료를 어떻게 보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한테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아주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었죠. 이번 김정은 방중의 12딸 주애를 대동해서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데뷔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공개되긴 했지만 대규모 군부 핵심 인사들이 지금 포착되지 않은 점은 이번 방중의 의미가 군사 안보가 아니고 경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이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는 다 군인들만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군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경제 담당 당서기들과 관료들만 데려간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주애를 데려갔고 더군다나 이제 주애를 저기 막루에다가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은 사실은 스스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1인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네. 본인들 스스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는 국가 정상 국가야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주애를 이 천안문 막루에 올리지 않는 것은 4세대 세습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표시하지 않은 거죠. 그건 표시하지 않고 중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겠다 해서 이제 경제 사절단을 사실은 네. 데려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절단. 그러면 김 위원장 오늘 동선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예상하건대는 베이징의 첨단 기술 단지나 산업시설을 둘러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2018년 6월에 방문했을 때도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밀집한 베이징의 어떤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시찰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자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의 트럼프 정상회담 할 때도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해서 어떤 관광 시설이나 이런 레저 단지를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항일 운동 관련 유적지도 어떻게 보면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북중 관계가 끈끈하다, 혈맹이다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마리나 샌즈베이를 가서 그 모습이 눈에 띄는 그런 광경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열병식에 참여한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일단 인사만 했다고는 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 관광 맞습니다. 얘기 있었고요. 또 원산 갈마 해양지구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도 유엔의 제재 없이 지금 북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컨대 다른 군사적인 협력, 다른 경제적 협력 또는 첨단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유엔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광은 유엔의 제재 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남북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 개발 이런 이슈들을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아마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시면 10월에 에이펙 때 때요? 네. 갈마지구를 방문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있습니다. 우 의장이 시 주석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올까요? 네, 뭐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월에 있는 경주 에이펙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트럼프와 시진핑 그다음에 뭐 푸틴까지 뭐 이렇게 다 한 자리 모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봤던 그 열병식의 어떤 또 다른 그림, 이제 트럼프까지 간
진정한 스트롱맨들의 어떤 연합체, 예,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 외교 무대 공은 이제 경주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